민철이는 아직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한다더라. 근데 우린 뭐야? 그럼 가서 민철이 부인이랑 사세요. 부부관계 횟수가 적다고 투덜대는 남편에게 제가 한 말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남편은 혈기왕성했습니다. 매일 밤 저를 찾았어요. 처음에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싫어도 힘들어도 억지로 맞춰줬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좀 잦아들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50대가 되어도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 내내 이 문제로 싸웠습니다. 결국 50대가 되어서 합의를 했습니다. 한 달에 2번만 하기로요. 그리고 60대가 되고 나서는 한 달에 1번으로 줄였죠. 하지만 한 달에 1번, 그날이 다가오기만 하면 스트레스 때문에 몸부터 안 좋아졌습니다. 제가 미루기라도 하면 남편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맨날 당신한테 구걸해야 돼. 한 달에 한 번도 이렇게 힘들어? 결국 또 싸우게 됐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친구 미숙이를 만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미숙이는 오히려 제가 부럽다고 하더군요. 미숙이 남편은 하고 싶어도 잘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픈 것보다는 건강한 게 좋은 거 아니냐며 배부른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네 남편도 참느라 힘들겠다. 남자들이 그거 참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지? 그 말을 듣고 나니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기 몸살로 약을 먹고 자고 있던 저에게 남편이 또 찾아왔습니다. 저는 울컥해서 말했습니다. 몸이 안 좋은 사람이랑 하고 싶어요? 그거 병이에요. 그냥 나가서 풀고 와요. 아무 말도 안 할 테니까. 그러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못하는 말이 없네. 이럴 거면 그냥 헤어져. 그럼 서로 힘들 일 없잖아. 그렇게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남편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고 많이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곧 여자친구를 만들고 잘 살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저도 더 열심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지 1년 뒤 남편이 울먹이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런 남편을 다시 받아줘야 할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3살 박미경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남편의 성욕은 남달랐어요. 신혼 때부터 그랬습니다. 매일 밤 저를 찾았죠. 처음에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남편이 나를 이렇게 원하는구나. 나를 좋아하니까 그런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싫지 않았거든요. 젊으니까 체력도 됐고 남편이 좋으니까 맞춰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 낳고 살림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 달라졌습니다. 하루 종일 애보고 집안일 하면 저녁에는 녹초가 됐어요. 눈만 감으면 잠들 것 같은데 남편은 밤마다 저를 찾았죠. 피곤하다고 하면 삐졌습니다. 왜 나를 밀어내냐고, 나를 사랑 안 하냐고. 그래서 억지로 맞춰줬어요. 남편 기분 상하게 하기 싫었거든요. 나이가 들면 좀 잦아들 줄 알았습니다. 40대 되면 남자들도 힘이 빠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남편은 아니었어요. 50대가 돼도 여전했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가는데 남편은 식을 줄을 몰랐죠. 체력 차이가 너무 났어요. 저는 갱년기 오고 몸 여기저기 아픈데 남편은 청년처럼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이 문제로 싸웠어요. 제가 거부하면 남편이 화를 냈거든요. 나를 사랑 안 하냐고, 다른 남자 생겼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저는 그냥 피곤한 거였어요. 몸이 안 따라주는 건데 남편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밤마다 눈치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50대가 되어서 결국 합의를 봤습니다. 한 달에 2번만 하기로요. 남편은 불만이었지만 제가 끝까지 버텼어요. 이것도 양보한 거라고 더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한참을 투덜거렸지만 결국 받아들였죠. 그 후로 좀 편해졌어요. 달력에 날짜를 정해놓으니까 그날만 각오하면 됐거든요. 다툼도 많이 줄었습니다. 60대가 되고 나서 다시 협상을 했어요. 이제는 한 달에 1번만 하자고 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몸이 더 안 따라줬거든요. 그래도 한 달에 1번은 해줘야 남편이 만족하니까 그것만 참기로 했어요. 문제는 남편의 체력이었습니다. 63살인데 풀코스 마라톤을 뛸 정도였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공원 5바퀴를 뛰었죠. 그것도 모자라서 헬스장도 다녔습니다. 동안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인다고.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엄청 좋아했죠. 반면에 저는 달랐어요. 계단 오르는 것도 숨이 찼습니다. 아파트가 5층인데 엘리베이터 고장나면 죽을 맛이었어요. 3층쯤 오르면 헉헉거리면서 쉬어야 했죠.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안 좋았습니다. 나이 들면 다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남편은 이해를 못했어요. 당신도 운동 좀 해. 그래야 밤에도 힘을 쓰지. 계단 오르다 헉헉거리는 저한테 남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눈치도 없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화가 났지만 대꾸하면 또 싸우니까요. 그냥 씁쓸하게 웃고 넘겼습니다. 장을 보러 마트에 가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은 성큼성큼 앞서 나갔습니다. 저는 카트 끌고 뒤에서 따라가기 바빴죠. 남편이 무거운 쌀 포대를 번쩍 들어올리며 힘자랑을 했어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모습을 보며 기가 질렸습니다. 저는 생수 한 팩 드는 것도 힘든데 예전에는 그런 남편이 든든했어요. 힘센 남자랑 결혼하길 잘했다 싶었죠.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남편의 넘치는 에너지가 압박감으로 다가왔어요. 나만 늙어가는 것 같았죠. 남편은 그대로인데 나만 축 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저녁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마친 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드라마가 재미있어서 빠져들어 보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슬쩍 다가오더니 제 손을 잡았어요. 그러더니 안방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왜 그러냐고 물었죠. 저는 달력을 가리켰어요. 한 달에 1번 하기로 약속했잖아요. 아직 일주일밖에 안 지났어요. 분명히 저번 주에 했거든요. 그때 정한 날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꾸 끌어당겼어요. 오늘 하고 싶다고 1번만 더 하면 안 되냐고요. 저는 쉬었습니다. 아직 아니잖아요. 남편 손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그랬더니 남편 표정이 굳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더니 화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죠. 저는 모르는 척 TV를 봤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안 내색했습니다. 지금 따라가면 또 당하니까요. 1번 봐주면 그 다음에 또 조르거든요. 남편이 한참 서 있다가 씩씩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쾅 닫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삐졌구나. 며칠은 말 안 하겠지.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동창회를 간다고 나갔어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난다며 아침부터 들떠 있었죠. 저는 잘 다녀오라고 인사하며 보냈어요. 남편 없는 집이 한결 편했습니다. 혼자 TV 보고 낮잠도 자고 느긋하게 보냈죠. 밤 11시가 넘어서 현관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들어왔는데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벌써부터 불안했어요. 남편은 술 먹으면 꼭 그랬거든요. 평소보다 더 달라붙었습니다. 저는 얼른 남편을 화장실로 밀었어요. 씻고 자라고 했습니다. 술 냄새도 나고 땀 냄새도 났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말을 안 들었어요. 씻기는커녕 거실 소파에 털썩 앉더니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옆에 앉히더니 품에 안으려고 했죠. 냄새가 지독했어요. 역했습니다. 저는 얼굴을 찌푸리며 밀어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내 집에서 내 마누라 앉는 게 죄냐? 깜짝 놀랐어요. 술 먹으면 목소리가 커지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화낼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움찔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술 취한 남편한테 당해줄 수는 없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동창 친구 이야기를 꺼냈어요. 민철이는 아직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한다더라. 근데 우린 뭐야? 어이가 없었어요. 술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그렇고 그걸 비교하는 것도 그랬습니다. 민철이네 부부는 민철이네 부부고 우리는 우리잖아요. 체력도 다르고 상황도 다른데 왜 비교를 해요? 그럼 가서 민철이 부인이랑 사세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벌떡 일어나서 씩씩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일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아무리 화가 났어도 민철이 부인이랑 살라고 한 건 너무했나 싶었어요. 남편도 나름대로 서운했으니까 그랬겠지.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해장국을 끓이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식탁을 쳐다보지도 않더니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운동하러 간다고 했어요. 아침도 안 먹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아직 화가 안 풀렸구나 싶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냉랭했어요. 대화도 별로 안 하고 밥 먹을 때도 TV만 봤죠. 저는 눈치를 보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달력을 봤는데 약속한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 하기로 정한 그날이요. 솔직히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감기 기운이 있었거든요. 콧물도 나오고 목도 칼칼했어요. 몸도 으슬으슬 춥고 진짜 컨디션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나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런데 다음 달로 미루면 안 될까? 남편이 달력을 쳐다봤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푹 쉬더니 말했죠. 매번 이래. 감기, 허리 아프다, 피곤하다. 핑계만 대잖아. 억울했어요. 핑계가 아니라 진짜 아픈 거였거든요. 저도 울컥해서 받아쳤습니다. 진짜 아프다고,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따지듯 말했어요. 내가 당신한테 구걸해야 하나? 한 달에 한 번도 이렇게 힘들어? 결국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냥 해주자. 한 번이면 끝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몸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남편이 뭘 해도 반응이 안 났죠. 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실망한 표정이 보였습니다. 한숨을 푹 쉬더니 저를 쳐다봤죠. 그 눈빛이 너무 무거웠어요. 미안함이랑 짜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미안해야 하는 건지. 그래도 입에서 사과가 나왔어요. 미안해요. 몸이 안 따라줘서? 남편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됐어. 그러더니 등을 돌렸어요. 다음 날 일어났는데 허리가 아파서 꼼짝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는 여전히 서먹서먹했어요. 밥 먹을 때도 말이 없고 눈도 잘 안 마주쳤죠. 집안의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답답한 마음에 친구 미숙이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점심이나 같이 먹자고요. 미숙이도 좋다고 해서 집 근처 국밥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식들 이야기, 손주 이야기, 건강 이야기. 그러다 제가 조심스럽게 남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남편이랑 좀 그렇다고, 자꾸 부딪힌다고요. 미숙이가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저는 얼버무리다가 결국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자꾸 그걸 원하는데 저는 힘들다고요. 한 달에 한 번도 버거운데 남편은 불만이 많다고요. 말하고 나니까 창피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하다니. 그런데 미숙이는 진지하게 들어줬습니다. 그러더니 뜻밖의 말을 했어요. 네 남편 힘도 좋다. 부럽다. 저는 장난칠 기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숙이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장난 아니야. 우리 남편은 하고 싶어도 못해. 미숙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남편이 안 된다고요.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그쪽으로는 아예 힘을 못 쓴다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숙이네 남편도 우리 남편처럼 건강한 줄 알았거든요. 미숙이가 계속 말했어요. 자기도 평소에는 그런 거 귀찮고 하기 싫은데 가끔 하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남편이 못하니까 그게 또 서운하다고 했습니다. 남편한테 미안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했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게 좋은 거야. 배부른 소리 하지 마. 배부른 소리라니요. 저는 좀 억울했어요. 진짜 힘든 건데. 그런데 미숙이 말을 듣고 보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힘이 없는 것보다는 넘치는 게 나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미숙이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저는 남편이 원할 때 해줄 수 있잖아요. 미숙이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네 남편도 힘이 넘치는데 참느라 힘들겠다. 남자들이 그거 참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알아? 생각해보니 그랬어요. 남편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데 제가 맨날 거부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저는 제 입장만 생각했지 남편 입장은 생각 안 했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좀 안쓰러워졌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 얼굴을 봤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표정이 어두웠어요. 요즘 계속 저랬습니다. 예전에는 활기차고 웃음이 많았는데 요즘은 시무룩해 있었죠. 제가 맨날 밀어내니까 그런 것 같았어요. 미숙이 말이 맞았습니다. 남편도 힘들었겠구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녁에 남편이 좋아하는 불고기를 만들었습니다. 배 갈아 넣고 양파도 듬뿍 넣어서 달짝지근하게 양념했어요.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맛이었죠. 저녁상을 차리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이 식탁을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오랜만에 불고기였거든요. 별말 없이 앉아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밥도 2공기나 먹었죠. 다 먹고 나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늘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저는 아니라고 그냥 먹고 싶어서 했다고 대답했어요.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큰딸 은지였습니다.
은지는 서울에서 살고 있었어요. 바쁘다고 자주 연락은 못 하는데 가끔 안부 전화를 해줬죠. 엄마, 뭐해요? 청소한다고 대답했어요. 은지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이상해요. 어제 전화했는데 목소리가 힘이 없더라고요. 가슴이 뜨끔했어요. 운동하느라 피곤해서 그렇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은지가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두 분 싸우셨어요? 저는 펄쩍 뛰었습니다. 이 나이에 애들도 아니고 싸울 일이 뭐가 있냐고요. 은지가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정말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정말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은지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알았죠?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은지한테까지 티가 났구나.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딸한테 전화할 때도 목소리에 힘이 없었겠어요. 미안한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은지 전화를 받고 나서 남편한테 좀 더 잘해줘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처럼 쉽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또 약속한 날이 다가왔거든요. 달력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속이 쓰리기 시작했어요.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됐죠. 몸살 기운도 있었습니다. 저녁에 속이 너무 쓰려서 약을 먹었어요. 약 먹으니까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남편한테 먼저 자겠다고 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떴어요. 남편이 옆에 와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손을 밀어냈어요. 몸이 정말 안 좋다고, 오늘은 안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불을 끌어올리며 등을 돌렸죠. 제발 오늘만 봐달라고 사정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약속한 날인데 또 핑계야?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저도 울컥해 받아쳤습니다. 몸이 안 좋다는 사람이랑 하고 싶어요? 그거 병이에요, 병. 남편이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환한 표정이 보였어요. 부부가 부부관계 갖는 게 뭐가 병이야? 당연한 건데.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도 지지 않았어요. 억울했거든요. 하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하려니까 그렇지.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자기가 어디 가서 해결하냐고. 부부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부부가 부부관계도 안 할 거면 왜 같이 사냐고요. 그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20대 애들도 아니고 왜 이렇게 집착하냐고 받아쳤어요.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한테는 중요한 문제야. 중요한 문제라고요. 저한테는 고통인데 남편한테는 중요한 문제라니. 기가 막혔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어요. 그럼 그냥 나가서 풀고 와요. 아무 말도 안 할 테니까.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화가 단단히 난 표정이었죠. 못하는 말이 없네. 이럴 거면 그냥 헤어지자. 그럼 서로 힘들 일 없잖아. 이혼하자는 말이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이것 때문에 이혼까지 하자고 할 줄은 몰랐거든요. 저도 울컥해서 받아쳤습니다. 다 늙어서 부부관계 때문에 이혼한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애들한테 뭐라고 말할 건데요? 남편이 콧방귀를 뀌었어요. 애들한테 엄마가 안 해줘서 이혼한다고 말하면 되지.
못할 게 뭐가 있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진짜 그렇게 말할 기세였어요. 창피한 것도 모르고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엄마 아빠가 그것 때문에 이혼했다고 하면 생각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남편이 계속 뭐라고 했어요. 왜 맨날 피하냐고, 자기가 그렇게 싫냐고, 같이 사는 의미가 뭐냐고.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베개를 집어들고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안에서 잠금 장치를 걸었어요. 밖에서 남편이 쿵쿵거리며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앞에서 멈췄어요. 그러더니 문을 발로 찼습니다. 이럴 거면 끝내.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무서웠습니다. 결혼하고 4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까지 싸운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문을 부수고 들어올 것 같은 기세였어요. 한참을 문 앞에서 소리 지르다가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작은 방 바닥에서 잤더니 온몸이 쑤셨어요. 허리도 아프고 목도 뻣뻣했죠. 겨우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는데 남편은 이미 운동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침도 안 먹고 나가려는 거였어요. 밥 먹고 가라고 했지만 남편은 대답도 없이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또 저러다가 풀리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싸우고 난 이후로 남편이 이상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운동하고 아침에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운동 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왔어요. 그것도 술에 취해서요. 고등학교 친구들 만났다. 동네 형들이랑 한잔했다. 핑계는 매번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어요. 싸웠으니까 집에 있기 싫은가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계속 그랬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밤늦게 술 냄새 풍기며 들어오고 저랑 말도 거의 안 했어요. 걱정이 됐습니다. 설마 제가 밖에서 풀고 오라고 했다고 정말 그러는 건 아니겠지. 그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무리 화가 났어도 제가 그런 말을 하면 안 됐는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달력을 보니까 약속한 날이 다가와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기로 정한 그날이요. 예전 같으면 며칠 전부터 남편이 눈치를 줬거든요. 오늘이 며칠이야 하면서 달력을 가리키고 저녁 때가 되면 슬슬 다가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남편은 평소처럼 TV만 봤어요. 달력을 쳐다보지도 않았죠.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싸웠어도 그날만 되면 남편이 먼저 말을 거는데 오늘은 너무 조용했어요.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남편이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TV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며 채널을 돌리고 있었죠. 결국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그날이에요. 남편이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뭐?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좀 당황했어요. 보통 때 같으면 벌써 난리였을 텐데 너무 조용해서 혹시 모르고 있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비웃듯이 웃었어요. 나는 자존심이 없는 줄 알아?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남편이 리모컨을 내려놓고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앞으로 당신한테 하자는 말 안 할 테니까 걱정 마. 그렇게 말하고 남편은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저한테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이불을 끌어당기더니 그대로 잠들었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안 하겠다고 하는구나. 매달 오는 그날이 얼마나 스트레스였는지 몰라요. 이제 그 고통에서 벗어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왜 갑자기 저러지?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정말 밖에서 딴짓을 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요즘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잖아요. 어디서 뭘 하고 오는 건지.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잘 안 왔어요. 옆에서 코 골며 자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바람을 피우는 건가? 63살에 말도 안 되는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가능할 것 같았어요. 남편은 체력이 넘치니까요. 저한테 거절당하면 다른 데서 해결할 수도 있잖아요.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맞은편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죠. 저는 참다 결국 입을 열었어요. 혹시 내가 밖에서 풀라고 했다고 정말 그러는 거는 아니죠? 남편이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저를 쳐다보며 화가 난 표정으로 말했어요. 당신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남편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벌떡 일어났어요. 내가 그거에 미친 사람이야. 소리를 지르며 식탁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어요. 저는 밥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너무했나? 남편을 의심한 게 잘못이었나? 40년 넘게 살면서 바람 한 번 안 핀 사람인데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구나 싶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과 냉랭한 분위기가 계속됐어요. 아침상을 차려놓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밥 먹으러 나오라고요. 잠시 후 안방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나왔는데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류 같은 거였어요. 뭔가 싶어서 쳐다봤는데 남편이 식탁 위에 그걸 던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 없이 의자에 앉았어요.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는데 눈을 의심했어요. 이혼 서류였습니다. 협의 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라고 적혀 있었죠. 황당했습니다. 진짜 부부관계 때문에 이혼하자는 거예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부부관계 때문이 아니야. 당신은 항상 내 자존심을 짓밟아. 더 이상 당신과 못 살겠어. 자존심을 짓밟았다고요? 제가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억지로 맞춰준 건 저인데, 하기 싫은 거 참아가며 해준 건 저인데, 제가 뭘 어쨌다고요? 서류를 계속 넘겼습니다. 두 번째 장을 보는데 또 깜짝 놀랐어요. 위자료 요구서였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위자료를 달라는 거였어요. 금액을 보니까 1,000만 원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봤어요. 부부관계 기피로 인한 혼인, 파탄 원인이 아내에게 있으며 이로 인해 남편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그러니까 위자료 1,000만 원을 배상하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기가 막혔어요. 제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요. 말도 안 됐습니다. 위자료를 받을 거면 내가 받아야지. 내가 더 힘들었는데. 제가 말했어요. 40년 넘게 원치 않는 걸 참아온 건 저잖아요. 힘들었던 건 저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위자료를 달라니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법대로 하지 뭐. 그렇게 말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서류를 손에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 일어나는 일인가 싶었죠. 부부 관계를 거부한 게 정말 이혼 사유가 되는 건지, 위자료를 줘야 하는 건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불안했어요. 결국 무료 법률 상담소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상담소로 가는 길에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부부 관계를 거부한 건 맞잖아요. 남편이 원할 때 안 해준 건 사실이잖아요. 정말 내가 결혼 파탄의 원인인가? 위자료도 줘야 하는 걸까? 온갖 걱정이 들었어요. 상담소에 도착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서류를 건넸어요. 남편이 준 이혼 서류랑 위자료 요구서였죠. 변호사가 서류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저는 조마조마하며 기다렸어요. 한참 후에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웃을 일인가 싶었거든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변호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부부관계는 의무가 아닙니다.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부관계 깊이만으로는 유책 배우자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강압적으로 굴었다면 어머님이 정신적 피해를 입은 거라고요. 어머님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안심이 됐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제가 잘못한 건가? 제가 돈을 줘야 하나? 온갖 걱정을 했거든요. 변호사 말을 듣고 나니까 홀가분했습니다. 상담소를 나와 집으로 갔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 앞에 섰습니다. 법률 상담 받고 왔어요. 남편이 저를 올려다봤어요. 부부관계 깊이는 이혼 파탄 사유도 안 되고 위자료도 인정 못 받는데요. 오히려 내가 당신한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참 아무 말 없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그럼 법대로 해보자. 이혼 소송할 거야.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저도 지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법대로 해요.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진짜 이혼 소송까지 가는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딸 은지였어요. 받자마자 은지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빠한테 들었는데 이혼한다고? 소식이 벌써 퍼진 거였어요. 남편이 은지한테 말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은지가 계속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혼하냐고, 무슨 일이냐고요. 차마 부부관계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민망하고 창피했습니다. 딸한테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저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그냥 성격 차이야. 더 이상 못 참겠어. 은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자기도 남편이랑 성격이 안 맞는데 참고 산다고. 40년을 사셨는데 갑자기 왜 그러시냐고 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라고요. 이미 결심했어. 신경 쓰지 마.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끊자마자 또 전화가 왔어요. 둘째였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혼하시냐고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 셋째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다들 같은 말이었죠. 전화를 다 끊고 소파에 앉았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면 자식들도
그 이유를 알게 될 거였어요. 법정에서 다 밝혀지잖아요. 부부관계 때문에 이혼한다는 걸 자식들이 알게 되면 얼마나 창피할까. 생각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어요. 법대로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도 그렇게 말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식들이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엄마 아빠가 그것 때문에 싸웠다는 걸. 그건 정말 쉬웠어요. 결국 결심했습니다. 억울하지만 남편의 요구안을 들어주기로요. 위자료 1,000만 원. 이를 악물었어요.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죠. 그런데 자식들한테 창피당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어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합의 이혼하자고요. 위자료도 주겠다고. 남편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알았다고만 했죠. 서류를 준비하고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협의 이혼 신청을 했어요. 숙려 기간을 거치고 한 달 후에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이혼하면서 받은 재산분할금으로 작은 빌라를 샀습니다. 방 2개짜리 작은 빌라였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죠. 짐을 풀고 거실에 앉았는데 너무 조용했어요. 이제 진짜 혼자구나. 실감이 났어요. 막상 이혼을 하고 나니 허무했습니다.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끝이라니. 그래도 한편으로는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더 이상 부부관계로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니까요. 매달 오는 그날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이혼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혼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혼자 사는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TV를 켜놔도 허전했어요. 마트에 가면 더 힘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카트를 밀어줬거든요. 무거운 것도 다 들어줬고요. 이제는 혼자 카트를 끌어야 했어요. 쌀 포대는 무거워서 들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배달을 시켰죠. 혼자 밥을 먹는데 눈물이 났어요. 밥상 앞에 앉으면 맞은편이 텅 비어 있었거든요. 친구들을 만났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부부 이야기가 나오면 움찔했거든요. 우리 남편이 어쩌고 우리 집 양반이 저쩌고. 다들 남편 이야기를 하는데 저만 할 말이 없었어요. 이혼했어 라고 말하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63살에 이혼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손가락질할 것 같았어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냥 참고 살걸. 한 달에 한 번만 해주면 됐잖아. 그게 뭐라고 이혼까지 했나. 밤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울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큰딸 은지가 찾아왔어요. 엄마가 걱정돼서 왔다고 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은지가 제 얼굴을 보더니 많이 수척해지셨다고 했습니다. 밥은 잘 챙겨 드시냐고요.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궁금해졌어요. 전 남편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 은지가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뭐 항상 똑같다고. 매일 운동 다니신다고요. 그런데 말끝을 흐렸습니다. 뭔가 더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무슨 할 말 더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은지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여자친구 생겼어요. 같은 동호회 분이시래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여자친구라고요. 이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여자친구가 생겼다고요. 충격이었어요. 내심 전 남편도 저처럼 힘들게 후회하며 살길 바랐거든요. 혼자 밥 먹으며 울고
외로워서 잠 못 자고. 그러길 바랐어요. 그런데 여자친구를 만들고 잘 살고 있다니. 화가 치밀었습니다. 나만 바보같이 후회하고 있었구나. 그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은지가 돌아가고 저는 미숙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 남편이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미숙이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여자친구야? 그 인간 진짜. 미숙이도 기가 막힌다며 욕을 했어요.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그 인간 신경 쓰지 말고 너도 새 삶을 살라고요. 혼자라고 주눅 들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라고요. 미숙이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 나도 새 삶을 살자. 전 남편처럼 새 여자친구 만들 생각은 없었지만 나를 위해 뭔가 해보자고 다짐했어요. 동네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수영도 배웠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10분 뛰는 것도 숨이 찼거든요. 수영장에서는 물에 뜨는 것도 무서웠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 운동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어요. 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살이 5kg나 빠졌어요. 얼굴도 갸름해지고 몸도 가벼워졌죠. 예전에는 계단 오르는 것도 숨이 찼는데 이제는 가뿐하게 올라갔어요. 어느 날 오전이었습니다. 수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현관문 앞에서 열쇠를 꺼내려는데 뒤에서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경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목소리. 뒤를 돌아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전 남편이었어요. 1년 만에 보는 전 남편은 10년은 더 늙어진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푹 꺼져 있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볼도 홀쭉했습니다. 매일 운동하던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옷도 헐렁헐렁했습니다. 예전에는 어깨가 떡 벌어지고 당당했는데 지금은 등이 굽어 있었죠. 황당했지만 황당하지 않은 척 했어요. 여기는 무슨 일로 왔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전 남편은 대답이 없었어요. 그냥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눈빛이 축축했어요. 할 말이 있으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말을 해요. 제가 재촉했습니다. 그러자 전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그냥 당신 보고 싶어서 왔어. 그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다 내 탓이라고 위자료 받아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뭐 이래요. 소리를 질렀어요. 전 남편이 움찔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몸을 돌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화가 났는데 한편으로는 이상했어요. 전 남편이 자꾸 신경 쓰였거든요.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었어요. 매일 달리고 헬스장 다니고 항상 젊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1년 사이에 저렇게 늙고 초췌해지다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큰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은지야, 아버지가 여기 찾아왔었어. 혹시 무슨 일 있어? 은지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잘 모르겠다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하신다고요. 그냥 엄마 어디 사시냐고 물어봐서 알려드렸다고 했습니다. 여자친구도 있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왜 저래? 제가 물었어요. 은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자친구랑 헤어지신 지 꽤 됐다고요. 헤어지면서 상처를 많이 받으신 것 같다고요. 요즘 엄마 이야기 많이 하세요? 이혼한 거 후회하신다고 하시더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벌 받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한테 그렇게 해놓고 잘 살면 안 되지. 속이 좀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전 남편의 초췌한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40년을 같이 산 사람이에요. 미워도 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그냥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전 남편 번호는 아직 저장되어 있었어요. 지우지 않았거든요. 전화를 할까 말까. 손이 휴대폰 위로 갔다가 멈췄습니다.